안녕하세요. 네, 조영준 회계사입니다. 조현진 회계사입니다. 네,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혹시 창업 중소기업 감면에 대해서 아시나요? 잘 아시죠? 일단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이제 나와 있는 조세 감면 제도예요. 그래서 청년인 경우에는 50%, 그리고 수도권 외의 경우에도 50%. 그래서 수도권 외인데 청년이면은 이제 10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이거는 받을 수 있으면 저희가 무조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다 받게 해드리는데 혹시 창업 감면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카페를 하고 싶어서. 카페는 커피 전문점으로 만약에 분류가 되면은 그쪽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음식점 같은 경우는 되는데 음식점이랑 카페가 달라요. 근데 요즘 카페에서 뭐 브런치 많이 팔던데 막 음식들 있잖아요. 아, 그쵸. 근데 이제 그거를 판단할 때 주된 재화가 뭐냐? 이게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따라가는데 거기에 보면은 카페는 주점 및 비알코올 음식료점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음식점이 그러니까 결국은 아닌 거죠. 단순히 커피를 판다거나 술을 판다거나 뭐 이런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니고 주력으로 하는 게 음식이냐. 근데 이제 이게 주력으로 볼 거면 사실 제 생각에는 매출로 볼 것 같은데요. 이게 커피냐, 뭐 찍히니까 결국은 아무리 이제 외관을 그렇게 하더라도 주력인 거는 딱 그 포스기에 찍히는 그걸로 판단할 것 같은데. 그쵸. 이제 실질을 본다고 하는 거는 사실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참 굉장히 어려워요, 실무적으로.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국세청이 파악하고 저희도 파악할 수 있는 거는 그 해당 업소에서 발생한 매출의 금액을 알 수 있지 어떤 메뉴가 얼마만큼 팔리는지까지는 확인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세무조사 나와야지 알 수 있겠네요. 그치, 세무조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포스기에서 메뉴를 우리는 커피를 뭐 디저트 1이라고 해놓고 이제 막 포스기에 기록을 한다. 좋다. 아니, 좋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판단이 어렵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알죠. 근데 압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실질 파악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좀 어렵다.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한국표준분류표에 따른 이제 업종에 따라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판단이 굉장히 쉽지 않다. 그거는 좀 약간 AI가 할 수 없는 사람 전문가들만 할 수 있고 전문가들도 의견이 나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도 막 유튜브를 이렇게 찍고 있는데 유튜버라든가 아니면은 플랫폼에서 동영상 이제 촬영해가지고 이제 올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어쨌든 이게 또 신종 산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장려를 하는 차원에서 정보통신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뭐 수도권 외의 지역이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데다가 그러면 진짜 세금을 5년 동안 아예 안 내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그렇네요. 그런 1인 미디어 창작업, 그러니까 아까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까 제가 다 되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여기서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은 요거를 이해를 하려면 총 3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은 세무상 업종 코드 1인 미디어 창작업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은 그냥 미디어 창작 그런 업종으로 내야 되냐 그 코드를 알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을 하나 또 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은 세법상 코드가 아니라 또 한국표준분류표상 코드로 감면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총 이 3가지를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은 1인 미디어 창작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이제 국세청에서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세금 신고를 그동안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했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명확하게 주고 이제 착실하게 잘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코드 같은 것도 다 마련을 해놓고 이제 통계청도 이제 같이 해가지고 한국표준분류표상의 코드도 이제 마련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적으면은 뭐 50%, 많으면 100%까지 세금 감면을 받으면서 혜택을 다 보게 되는데, 지금 제가 오늘 이 컨텐츠를 찍은 게 작년에 2021년 12월 달에 12월 30일, 그러니까 한 해가 딱 끝나기 하루 전에 통계청에서 그 제10차 기준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실무 적용 가이드북이라는 거를 발표를 해요. 네. 거기서 이제 2021년 사례라고 해서 이제 Q&A 식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논란이 시작이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컨텐츠, 동영상 컨텐츠를 기획해서 제작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는 그런 통계청에 따른 분류를 뭘로 봐야 될 것이냐라는 Q&A가 생겨요. 거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정보통신업이 아니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그러니까 그 뭐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면은 공연 예술가 또는 이제 비공연 예술가, 이런 독립적인 예술 활동을 하는 걸로 봐야 된다라는 하사를 내놔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아까 전에 이제 카페랑 음식점도 이제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는 아예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컨텐츠를 제공을 하는 건데 받을 수 있는 거랑 받을 수 없는 게 나뉘거든요. 근데 실무적으로 저는 조금 궁금한데, 그러니까 유튜브 콘텐츠들이 뭐 아빠 몰래 라면 먹기 뭐 이런 거 하지 않은 이상은 다 어느 정도는 정보성이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거를 판단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예술 활동을 하는 건지, 예술 활동을 한다 그래서 그게 정보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죠? 어쨌든 국세청은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열거가 돼 있지 않은 업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감면을 못 받는 거 아니냐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무적으로도 이게 좀 불합리하지만 보수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버신 만큼 세금을 내야 되지 않겠냐, 그냥 뭐 애국가 한번 부르시고 세금 내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막 이렇게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그 통계청에서 정확하게 2022년 5월 13일 금요일에 2022년 실무 적용 가이드북을 새로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서 그 논란이 있던 Q&A를 수정을 해요. 수정된 내용은 기존에 이제 그 예술 활동, 비예술 활동 뭐 요 내용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삭제가 되고, 그 새로 들어온 내용이 일반적인 동영상을 제작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반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외에는 뭐 본질적인 산업 활동에 따라 분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 내용을 싹 바꿨어요. 논란이 되던 내용을 쏙 뺐지. 근데 이게 그 얘기 드렸듯이 이게 59111이나 59112 요거는 정보통신업이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해석이나 마찬가지인 거지. 이거 나온 줄도 몰랐어요. 저는. 그러게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주변에도 대부분 다 모르고,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너무 이게 애매하고, 근데 또 이게 보통 이제 좋아지는 경우가 별로 없고 대부분 좀 약간 나쁜 쪽으로 많이 변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납세자한테 불리한 쪽으로도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세금을 다시 안 내도 된다고 하는 게 너무 이제 안 믿겨지니까 막 통계청에도 문의를 하고 이제 국세청에도 문의를 하고 다 해봤어요. 네. 근데 통계청이 담당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아무래도 기존 내용보다는 새로운 또 해석사를 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걸 봐야 되지 않겠냐.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다시 정보통신업이 됐으니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물어봤더니 그런 행정적인 목적에 의한 분류는 또 이제 그 행정기관에서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산업 분류만 이렇게 했을 뿐이다. 어쨌든 감면은 이제 국세청 소관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다가 문의를 했거든요. 그쪽에도 물어봤더니 요것도 이제 사실 이제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게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해석은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감면 대상이 되는 것 같다. 지금 이 통계청의 해석에 따르면은.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제 소명을 나중에 요청을 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어떤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지. 그래서 그런 준비는 미리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이후에 제 스스로 이제 내린 결론은 다른 이제 세무사들이라든가 회계사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린 결론은 일단은 상황은 괜찮게 다시 또 바뀐 것 같다. 가면은 100%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근데 그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상태입니다. 아, 유튜버도 쉽게 이렇게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굉장히 어렵죠. 네. 사실 그 사실 판단이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 익명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세무사나 회계사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콘텐츠를 알 수도 없고, 뭐 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또 수임을 하면은 정보보호 의무도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도 없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이 업종을 한다 그래서 나는 100%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전문가들하고 이거는 무조건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 그렇죠. 이제 아무튼 이제 뭐 창업 감면도 그렇고 유튜버 분들 뭐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한테 나를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사실 되게 좀 속 시원하게 결론을 내리고 싶은 부분도 있긴 한데, 사실은 국세청의 담당자분들도 얘기를 하세요. 본인들은 이제 어떤 이슈가 생기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슈가 생긴 이후에 해석을 내릴 수는 있는데, 이슈가 생기지 않았는데 또는 이제 어떤 뭐 분쟁이나 이런 게 없는데 본인들이 해석 사례를 내놓는 경우는 좀 많이 드물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제 좀 저희도 항상 내용을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 또 어떻게 해석이 될지 보고, 또 업데이트 할 거 있으면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영준 회계사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